반갑습니다. 자, 8월 29일, 오늘이 목요일입니다. 밤 10시 41분인데요. 자, 제가 어제는 여러분께 영상을, 좀 코스피가 좀, 이제는 좀 바닥권에서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반 개별주들은 뭐 한 60일선까지는 좀 상승이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코스피는 뭐 한 2000포인트는 무난히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 2000포인트 돌파, 2000포인트까지 근접한 뒤에 다시 한번 눌려지겠지만, 어쩌면 2000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요. 아침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미국장이 상승의 영향으로 아침에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외국인들이 갑자기 오늘 막 팔기 시작했죠. 오후장부터 갑자기 좀 이게 분위기가 안 좋아졌는데요. 제가 또 외국인의 풋까지 오늘 매수하는 것을 보고서 기관도 오늘 코스닥을 안 샀고요. 아, 이게 뭐지? 내 예상이 틀렸나? 라고 제가 좀 당황했었습니다. 자, 당황했는데요. 장 끝나고 나서 제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오늘 외국인이 1100억을 팔았습니다. 또 옵션도 풋을 좀 많이 사고, 물론 다행인 것은 콜을 팔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고요. 콜도 조금 샀기 때문에 다행인 것 같고요. 또 기간이 코스닥 매도가 조금 줄었죠. 장막판에는. 뭐 지금 당장 지수가 뭐 급등해서 올라갈 자리는 아니지만요. 저는 글쎄요. 어느 정도 시장이 악재가 반영이 된 시장이라서 단기적으로 저는 시장이 갑자기 뭐 돌발 변수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요, 저는 어느 정도 지금은 바닥권에서 좀 행보를 하고 있지 않나. 좁은 박스권을 만들면서 지금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선물이 지금 굉장히 좋은데, 제가 미국 증시를 봤더니만 다우존스 지수도 이제는 거의 바닥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그 다우존스 지수가 하락한 이후에 핑퐁 장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또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런 장세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미국 증시도 좀 바닥을 조금 좀 잡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도를 한 것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량 매도한 거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께 좀 코스피나 일반 개별주가 조정시마다 좀 물량을 모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어제의 제 시황이 바뀌지 않고요. 코스피는 지금 바닥 다지기 과정이지 않을까. 코스피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은 저는 바닥 다지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지수, 이 종목도 마찬가지,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코스피가 이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1선이나 200일선 같은 종목들 장기나 또 60일 같은 중기 이동 평균선하고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면 이격이 확 벌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이격이 벌어지면서 이게 확장 국면이 나오다 보면 결국은 또 수축 국면이 반드시 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은 저는 수축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코스피가 더 이상은 지금 하락을 하지 않으면서 지금 저는 이 자리가 바닥을 다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당장 올리지 못하는 것은 지금 5일선이나 10일선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바닥에서 지금 행보를 하면서 어느 정도 누웠는데, 21선이 아직까지는 각도가 있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21선이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눕게 되면, 지금 현재 5일선, 11선, 21선이 지금 이평선이 한 곳에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그동안에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격이 벌어져 있다가 이평선들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가 지금은 이평선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더 이렇게 짧은 박스권에서 행보를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 21선도 결국에는 각도를 좀 낮추면서 덜 눕지 않을까. 그런 이후에 끌어올리게 되면 이 5일선, 11선, 21선이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음 목표가는 저는 요 기준선이 있는 이 1998, 이제 2000포인트 정도를 목표가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차적으로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시장이 오늘처럼 뭐 장중에라도 외국이니까나 또 기관들이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다면, 저는 좀, 물량을 저점에서 좀 모아 가시는 게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게 좀 어떤가. 지금 당장 주가는 뭐 끝반등에서 올라갈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좀 물량을 모아 가시다 보면, 결국엔 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상으로는 지금 일봉상 지금 어중간합니다, 이게. 오른 것도 아니고 내린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긴 한데요. 제가 보기엔 일봉상은 조금 눌려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라젠이라는 종목이 지난번에 제가 120분봉을 말씀을 드리면서 신라젠이 90분봉, 120분봉상 이제 신라젠이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온 것 같습니다 라고 그날 신라젠이 하락한 그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신라젠 120분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0분봉 오시면 요 자리 하나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 자리 저점 놓으면서 하나 하락이 나왔죠. 그 다음에 1파, 2파, 3파, 4파, 5파 하락이 나온 겁니다. 120분봉상. 저는 완전히 이 바닥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신라젠이 너무나 강한 하락 에너지를 가지고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를 하면서 좀 옆으로 길 가능성이 많지만요. 한 번 더 신라젠이 만약에 10,000원을 깨고 9,000원 한 뭐 초반대까지 와준다면, 여러분께서는 뭐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고 있고요. 또 9,000원 저는 10,000원을 한 번은 깨고 내려올 것 같습니다. 9,500원까지 올지 600원까지 올지 아니면 9,400원까지 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눌러진다면 다른 종목들도 코스피가 한 번 더 눌러지고 이렇게 신라젠이 눌러질 정도 같으면 코스피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여러분 저점 매수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신라젠이 한 번 더 10,000원을 깨고 9,000원대로 내려오면서 쌍바닥 형태, 뭐 짝꿍댕이든 뭐 W장이든 간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른 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향으로 가게 되면 저는 신라젠은 일단 뭐 9,000원을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고 당분간은요. 그러면 12,0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좀 행보를 하면서 조정을 받다가 결국에 신라젠의 저의 최종 목표가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신라젠이 일단은 9,000원대까지 9,500원이든 400원이든 600원이든 간에 한번 오지 않을까. 그 시점에 맞춰서 여러분께서 신라젠이든 아니면 일반 바이오주나 제약주나 아니면 일반 여러분이 사고 싶은 개별주들을 한번 매수해 보시는 게 어떤가. 지금 12,200원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거든, 가격 차이는요. 그래서 이런 롤링을 준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종목은요, 지금은 뭐 전체적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오면서 이제 5일선이 이제 살 옆으로 누웠고 11선이 눕고요. 종합지수가 코스피 지수처럼 21선이 아직도 각도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 기업의 어떤 종목들은 이제 21선도 돌고 있는 종목도 있죠. 그래서 일부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뭐 선도적으로 지금 61선까지 올라온 종목 있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드디어 에클론도 아까 제가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클론 아까 고점에서 에클론도 오늘 자 여기 보시면 자 에클론도 일봉상 보시면 오늘 61선까지 장중에는 60을 살짝 돌파하면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죠? 자, 바이오주가 지금 순간적으로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바이오주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듯 합니다. 자, 신라젠과 연계해서 보시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미코라는 종목, 수요차 관련주들, 외국인 수급 여전히 괜찮습니다. 미코도요. 꾸준히 좀 관찰해 보시고요. 자, 수요차 관련주들 미코나 뭐 EM 코리아 뭐 이런 종목들 여전히 관심 가져 보시고요.
그 다음에 라온시큐어나 뭐 휴네이션 같은 종목들 유수민이 관심 가지고 보시고 보안주들요. 그 다음에 아남전자 같은 자율주행차도 여전히 수급이 괜찮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 아남전자 이런 좀 물려 계신 분들은요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 외국인이 아까 장중에 엄청나게 매도를 하게 저도 사실 놀래긴 했는데요. 결국 저는 더 갈 거라 봅니다. 급하게 매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저는 아직 오파도 완료가 안 됐거든요. 아남전자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듯 합니다. 2,500원 정도는 넘기지 않을까. 좀 시간이 지나면. 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본 규제 관련주가 문제인데, 일본 규제 관련주는요, 죄송하지만 이제는 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나미 같은 종목들은 이제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게 일지테크란 종목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일자벨 주가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일벨 주가가 나오는데요. 일벨 주가가 너무 힘들면 주벨 주가를 한번 펴보시면요. 일지테크는 주벨 주가를 펴보시면 6월 3일부터 7월 8일까지 제가 얼핏 계산했을 때는요, 약 한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7월 15일, 7월 22일 날 2주 동안 17% 하락했고요. 그 다음에 7월 29일부터 8월 5일 동안 2주 동안 또 한 42% 상승을 했고요. 8월 12일 날 1주 동안 10% 하락한 이후에 지난주에 8월 19일 날 42%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의 큰 덩어리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고점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점이 이제는 어제 오늘부로 좀 추세가 좀 깨지는 모양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깨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지금은 하락의 초창기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빠져나오셨으면 합니다. 모나미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나미도 보시면 많이 올랐죠, 최근에. 지금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일봉을 보시면 엄청나게 이익이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뭐 조금 더 먹자고 하다가 지금 확 빠져버린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지수나 일반 개별주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장기 이동평균선과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죠.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축소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모나미처럼 계속 엄청나게 상승한 종목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역시 축소 과정이 하락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일반 개별주는 코스피는 지금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상승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반대편에는 일본 규제 관련주는 저는 이제는 고점을 찍고 이제는 거의 하락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나미도 저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지난번에 제가 파동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 파동을 오류를 대처하는 법을 알려드렸긴 했는데요. 또 그걸 아니라도 이동 지지선까지 다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오늘 장중에는 반등을 줬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모나미가 다시 한번 장중에 반등을 주면서 빠져나올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팔지 못하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격, 요 지점요, 시가요. 잠깐만, 이 시가가 얼마죠? 6,250원까지도 깨버렸거든요. 6,250원, 6,300원 요 자리도 깨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모나미는 제가 보기에는 한 4,500원까지, 4,600원까지도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 자, 4,700원 정도까지도 하락이 열려있고 60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 자리에서는 저는 지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락을 각오하셔야 될 듯 합니다. 자, 모나미도 이제는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후승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후승이 종가상으로요. 요 5일선, 11선, 21선,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요 밀집선을 깨버렸습니다. 저는 후승도 이제는 시세가 좀 어렵지 않나. 내일이라도 반등을 주면 일단 매도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갱인양행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사실은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 뭐 11,000 얼마 하던 종목이 7,000원까지 내려왔거든요. 7,700원까지. 이 갱인양행 같은 경우는 평소에 원래 이 종목 6,500원, 7,000원 일본 규제 이슈가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은 이미 6,500원, 7,000원 하던 종목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7,700원이면 거의 평소에 놀던 그 가격대에서 한 10%밖에 오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갱인양행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이 이제는 좀 속도가 좀 늦어지면서 미리 많이 하락을 해버렸죠, 이 종목은. 자, 그렇지만 갱인양행도 보유하신 분들은, 비중 조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만약에 8,000원까지 반등을 한번 준다면, 일단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당분간은 일본 규제 관련주보다는 일반 개별주를 여러분께서 이제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요. 이제는 당분간 매수 앤 홀딩을 하시면서 파동을 그리면서 이제 매수 매도를 좀 몇 번만 반복하시면서 좀 시세를 좀 극대화시키는 거,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는 전환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을 1,000억을 가까이 팔았지만 저는 지금은 바닥 다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고점이 오면 그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의도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린지 이해를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별주를 눌러질 때마다 저점 매수하시고요. 특히 신라젠이 10,000원을 깨는 과정이 한번 놀 듯 한데요. 그럴 때 아마 코스피가 빠져서 같이 빠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럴 때 저점 매수, 신라젠 뿐만 아니고 다른 40, 50분 종목들 저점 매수하시면서 물량을 좀 모아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9일 제지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9일 제지도, 오늘 제가 9일 제지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일본 규제 관련주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이 종목이 급하게 상승을 했을 때는 일본 규제 얘기 터지기 전에 이 종목은 저는 상승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근데 9일 제지도 여기 한번 보시면요. 요 자리 한번 보이시죠? 여기 종목 그때 1,000 얼마짜리 할 때 1파 상승이 나왔고 2파 상승이 나왔고 사실은 여기가 3파 상승이 파동상으로는 일봉상은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요. 파동상은 나왔거든요. 근데 워낙 9일 제재도 시세가 강하게 분출했던 종목이라서 저는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대신 주봉상은 파동이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일봉상으로는 짧은 소파동상은 완료가 됐지만요. 좀 크게 본다면 9일 제주도 한 번 더 저는 시세가 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일 제지를 시세를 이렇게 추세선을 연결을 해봤는데요. 지금 9일 제지가 가장 중요한 선이 얼마냐면요. 4,758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 9일 제지가 4,700한 30원, 40원, 50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만약에 4,750원을 깬다면 저는 9일 제지는 여러분께서 감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9일 제지를 소액 조금 사놓은 게 있었는데요. 한 1% 정도 손해를 봤는데 내일 만약에 9일 제지가 뭐 한 1, 2% 정도 선에서 만약에 매도할 기회를 준다면 일단 매도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일 제지는 4,750원을 또는 4,700원을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를 지지를 못하면 9일 제지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자, 일단 요 자리를 지지하면서 버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700원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